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제 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49,567명, 하루 사이에 10,000명이 넘게 또 폭증한 겁니다. 이 같은 확산세에 어린이와 청소년 신규 확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13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 중 13%가량이 만 10세에서 19세 청소년입니다. 네, 그래도 어김없이 새학기는 다가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겠다 밝혔는데요. 다만 학생 3% 이상이 확진되거나 격리자가 15%를 넘으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자체적으로 확진자 조사를 실시하고 접촉자를 분류하고 또 검사를 안내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교사들이 수업 준비와 방역 관리를 같이 해야 하다 보니 업무가 과중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그리고 기본적인 학습권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네, 첫 소식으로 새학기 학사 운영 방향부터 살펴봅니다. 일단은 정상 등교가 원칙인데요. 네, 학교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가 가동되는데요. 또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접촉자에 대한 신속 항원 검사도 즉각 이뤄집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새학기 학사 운영의 방향은 모든 학생의 정상 등교입니다. 우선 3월 개학과 함께 모든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등교 수업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교육부의 접촉자 분류 기준에 따라 검사 대상을 분류하고 학교에서 신속 항원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검사 결과 음성이면 수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3월 신학기부터는 학급 내 확진자가 발생해도 증상이 없는 학생들은 신속 항원 검사에 따라 공백 없이 정상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검사에 필요한 자가진단 도구는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3월 개학 전 학교에 배부됩니다. 또 수업시간 5분 감축과 등하교 시간 조정을 비롯해 학교 급식 방역에 필요한 인력도 충원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바탕입니다. 그 연령대에서 백신으로 얻는 이득을 봤을 때 절대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개인 수칙 강화를 하고 그걸 다 했을 경우에는 이 전면 등교를 또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로. 또 재학생 신규 확진 또는 등교 중지 비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되 원격 수업 확대에 대비해 인프라나 콘텐츠도 지속적인 보완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원격 수업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공학습 관리 시스템 서버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스마트 기기 여유분 확보 상황을 확인하여 현장 서비스 지원을 신속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화이자, 모더나에 이어 국내에서 5번째로 사용이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인데요. 미국 노바백스사의 뉴백소비드가 국내 본격 공급됩니다. 국내 위탁 생산 공장이 있는 안동에서 첫 출하식이 열렸는데요. 이하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에 이어 국내에서 생산된 세 번째 백신, 미국 노바백스사의 뉴백소비드가 위탁 생산 공장인 안동 SK 바이오사이언스 L하우스에서 첫 출하됐습니다. 이번 출하 물량은 29만 회분으로 오는 28일까지 5회에 걸쳐 200만 회분이 출하됩니다. 드디어 국내에서 생산된 노바백스 백신이 첫 출하를 거쳐 국내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금일 29만 회분을 시작으로 2월 내에 200만 회분이 도입될 예정이고 순차적으로 4천만 회분의 백신이 국내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뉴백소비드는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합성 항원 방식으로 개발된 최초의 백신으로 지난달 12일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거쳐 지난 8일 출하 승인이 마무리됐습니다. 합성 항원 방식은 독감과 B형 간염 등 기존 백신에서 장기간 활용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2도에서 8도의 냉장 조건에서 보관이 가능해 별도의 해동 과정이 필요 없고 백신 1개당 1회 용량이 포함된 주사제 형태로 만들어져 의료기관에서 희석이나 소분 없이 바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통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독감 백신이나 이런 똑같은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리라 생각해서 지금 백신을 못 맞고 있는 분들이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하고, 이번에 공급되는 노바백스 백신은 18세 이상 미접종자에 우선적으로 활용되며 의학적인 사유로 2, 3차 접종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인 교차 접종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2,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가 2,415명, 경북이 1,958명입니다. 대구에서는 동구 요양시설에서 3명이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고 북구에서도 4명이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에서도 엿새째 4자릿수 확진자를 보이고 있는데 구미 380명, 포항 330명 등 모든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선 보건소에 대학생 방역 인턴이 투입됩니다. 대구시는 대구 보건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고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보건간호계열 대학생 500여 명을 일선 보건소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인턴은 보건소 방역 인력이 전문성이 필요한 환자 분류와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무를 보조하며 대학생 인턴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영천시의 전기 저상버스 2대가 시내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9일 본격 도입된 저상버스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일렉시티로 전날 시범 운행을 거쳐 버스 수요가 많은 55번 노선에 배치됐습니다. 전기 저상버스는 1시간 40분 동안 충전하면 영천과 하양, 만촌, 동대구를 왕복할 수 있고 비용도 기존 경유차의 4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고 영천시는 밝혔습니다. 또 배기가스가 없고 자동차 바닥이 낮아 임신부나 고령층, 휠체어 장애인 등이 버스에 오르내리기도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 저상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또 계단이 없어서 교통약자인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에도 좋습니다. 또 버스 내부에는 소화기와 탈출용 망치 등 안전장비가 갖춰졌으며 USB 충전 단자가 좌석 옆 벽에 설치됐습니다. 영천시는 올해 전기 저상버스 8대를 추가 도입하고 향후 들여오는 버스를 모두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엄태양 경북 봉화군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9일 엄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통사고로 다친 엄군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의 전제 조건인 군의군의 대구 편입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권 시장은 9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공항 건설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미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합의에 기반해 정치권에서 약속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마지막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극소수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가로막고 있다며 시도민과 정치권에서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9일 오전 11시 10분쯤 경산시 남산면의 한 섬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불은 공장 4개 동 가운데 2개 동을 모두 태우고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또한 화재 초기에 소화기로 불을 끄던 공장 관계자 2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나자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 차량 50여 대와 소방 인력 110여 명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